네, 취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두들겨 보십시오.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나침반 조은우입니다. 취업 나침반이요? 네. 예. 자, 취업 나침반. 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이 남과의 어떤 경쟁을 위한 속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남과의 속도 경쟁을 위한 어떤 취업보다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취업 나침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멋지시네요, 네. 역시. 멋집니다. 네. 예. 저희가 이 멋진 조은희 실장과 이번 시즌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레알. 예, 그 레알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하나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의적 문제 해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그 기업이 원하는 그 레알 인재의 모습 중에서 공감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공감 커뮤니케이터. 이게 이제 대충 저는 뭐 뜻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기업의 환경이 매우 글로벌화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분야 외에 다른 분야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인재상도 A자형 리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자형 리더요?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저 A형인데요? 혈액형 A형. 아, 그러세요? 예. 이게 몸매가 A자형인 그런 리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 아유, 어머. 네, 죄송합니다. 제 것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요. 네네. 알파벳 A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알파벳 A자의 세 가지의 축을 고루 갖춘 인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축이 바로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마주보는 다른 축이 바로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축을 이어주는 축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즉 나와 다른 상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한데요.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일단은 뭐 전공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다양한 스펙 갖춰놓고 그 그렇죠. 밑에 받쳐주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이렇게 정말 L자형의 모습으로 기업들이 원하게 되는군요. 네. 요즘 네. 구직자들은 뭐 준비 많이 해서 저희 때보다 커뮤니케이션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지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인사 담당자에게 과거와 비교해서 신입사원의 장단점이 뭐냐는 질문을 해봤어요. 예. 그 결과의 장점으로는 어학이나 PC 능력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가장 그럴 수 있죠. 많았고요. 이에 비해서 단점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마찰을 쉽게 참지 못한다. 이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즉 어떤 업무 속도라든지 이런 스펙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서로의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리 구직자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런 데는 구직자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척 힘들게 입사를 했을 텐데 3개월을 못 넘기고 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네, 네, 약간 그렇죠.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맞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려는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내용이 수신자에 의해서 해석되는 과정을 의미를 하죠. 즉 발신자의 전달과 수신자의 해석이 함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이런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직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 것인가에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왔다는 거죠. 네. 자기 소개하는 방법이나 프레젠테이션 방법, 그리고 또 상호 토론법과 같이 말하는 법에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면접 때는 잘 활용을 하셨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취업 후 현업에서는 어떻게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관계를 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듣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 듣는 것에도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경청의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기 위해서는 경청에도 나름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난 이미 네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어떤 성급한 판단을 버리고요.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단계는 경청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경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은 충분히 증거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저 1단계가 전 참 마음에 드네요. 이게 꼭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끊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듣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말할 때 끊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단계도요, 굉장히 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경청의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설명을 조금 짧게 해주셨는데, 네. 예, 경청의 증거라고 하면 어떤 거를 잡아야 리액션 되나요?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리액션도 네. 충분히 아주 훌륭한 경청의 증거죠, 증거가 증거.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증거는 언어적인 증거가 있고 비언어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언어적 증거 중에서 바디랭귀지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실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경청의 달인 스킬. 먼저 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네, 좀 전에 비언어, 이 몸짓 언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3L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3L이요? 네. 뭔가요? 네. 이 3L이라고 하는 것이 L로 시작하는 영어의 세 가지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네. 즉, 첫 번째는 look, lift, lean. 이렇게 세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몸짓 언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3L은 행동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3L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이 경청의 달인의 초급 코스는 충분히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3L, 예. 요거 그러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요건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3L의 첫 번째가 룩이잖아요. 룩. 아, 룩. 바라보라입니다. 예. 뭘 바라보라? 말하는 상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 상사가 바쁘다고 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컴퓨터로 일하면서 뭔데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왔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경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서로의 시선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이 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원래 상대방 약간 은근히 이제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때 룩 해줄게요, 이렇게 룩. 말할 때 시선 자꾸 딴 데 돌리면서 이야기하면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봐도 약간 그런데요. 오만스러운 건 자제하셔야죠. 네, 근데 이 눈빛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룩을 하셨으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리프트잖아요. 리프트. 네, 리프트는 들어올리라는 건데요. 뭐를 들어올리냐? 나의 눈썹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눈썹을 들어올린다는 거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포함해서 얼굴 표정을 매우 풍부하게 짓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배우들의 연기하는 걸 잘 보시면 다양한 감정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눈썹이 움직이느냐 아니냐인 거죠. 네. 저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눈을 한 곳에 모으지 마시고요. 눈썹을. 특히나 제가 이렇게 상은 씨가 얘기하실 때는 네. 표정을 다양하게 지으시는데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눈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이 눈썹을 리프트함으로써 네. 어떤 풍부한 표정을 보여주고 이게 상대방에게 공감의 어떤 액션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네. 잘 좀 해야겠네요. 제 눈썹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어서 네. 조심해야겠어요. 네, 자, 조금씩 올리긴 올리는데 네. 잘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네.
자. 세 번째 L이 이제 린이었거든요. 린이네요. 네, 린. 맞습니다. 린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말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의자를 살짝 앞으로 당겨 앉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요. 상대방과의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해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법이 이 몸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데? 그렇죠. 뭔데? 이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잖아요. 네. 근데 전혀 거부감이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몸을 뒤로 살짝 제끼면서 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깝게 다가가시면 그것도 거부감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나누실 때 상대방에게 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난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어떤 말이든 다 해보세요. 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래요, 상아 씨. 맞아요. 정말 이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공감하는 그 정도랑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멀리 가요? 정말 가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가까이 오세요.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저희가 경청의 증거를 이제 3L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선 몸짓 언어를 보여주시는데요. 3L로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look, 상대방을 바라보고 리프트, 눈썹을 들어 올리며 눈을 바라보며 얼굴 표정을 풍부하게 지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린, 상대를 향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청의 바디랭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네. 세 가지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이러고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 100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양념을 쳐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얘기하신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리액션, 네. 리액션을 이제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도 한 개그맨이 개그를 해도 그 팀이 리액션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개그가 사느냐 안 사느냐잖아요. 그쵸. 이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도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두 분이 리액션을 해주시기 때문에 방송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에는 이 어떤 그 대화에서는 리액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리액션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한 스킬들인데 이런 몸짓 언어들이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르비안이 실험을 통해서 제창한 공식이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네. 메르비안의 법칙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형성되는 정보들이 어떤 것이 공헌을 하는지 분석한 실험이에요.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에는 말이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은 단 7%만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의외죠. 나머지 93%가 바로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 소리가 3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으로는 표정이 35%, 마지막으로 태도가 20%의 영향을 미치죠. 즉, 이 비언어 중에서 소리를 제한다면 나머지 표정과 태도가 바로 바디랭귀지가 되는 소리가 겁니다. 뭐예요? 근데 소리가 말 아니에요? 소리는 목소리, 톤, 억양, 빠르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가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도 여러분들 정말 면접이나 뭐 시험 볼 때 꼭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방법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이 3L을 잘 활용을 하시면요. 상대방에게 높은 호감도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면접관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뻣뻣하게 듣고만 계시지 말고 면접관을 향해서 3L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뇌 속에는 무의식 중에 저 사람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집단 토론을 하실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말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3L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체크를 하지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듣는지도 체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나중에 팀 내에 불화를 일으킬 것인지 융화를 할 것인지의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또 마지막 활용법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도 3L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면접의 당락은요.
면접은요, 면접장에 걸어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면접관 앞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네. 면접관을 보면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렇죠. 들어가서 룩이죠, 이게. 그렇죠. 룩.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밝은 표정을 딱 보여주고 네. 앉을 때도 이렇게 앉지 말고 면접관 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 지켰는데 뭔가가 자꾸 오바를 하는 게 오바된 것 같아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잘 지켰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예.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닐 때 그렇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면접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와, 네. 네,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바디랭귀지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적이 없으시대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워낙 또 톤도 좋고 다 좋으시니까 목소리 정말 좋으시잖아요.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정말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공감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네, 마지막이 되니까 목이 좀 메이네요. 네. 경청을 위한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경청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주인은 입이 아니라 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입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셨다면 귀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시는 것이 취업에 좀 더 좋은 방향이 돼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그리고 목이 메일 때는 바디랭귀지를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열정 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